해는 중년의 마른 체격의 남자로 도시의 국회의사당에서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존재였다. 10년 넘게 청소부로 일하며 그는 길고 어두컴컴한 복도, 차가운 형광등 불빛, 그리고 권력 있는 정치인들의 딱딱거리는 하이힐 소리에 익숙해져 있었다. 그에게 매일은 낡은 책처럼 똑같은 페이지가 반복되는 것 같았다. 해는 낡은 노동자 거주지역 한가운데 위치한 작은 방에서 살았다. 벽은 갈라지고 창문은 딱딱한 판자로 기워져 있었으며 낡고 삐걱거리는 선풍기가 그와 가장 가까운 친구였다. 하지만 해에게는 그곳이 따뜻한 보금자리였고 고된 하루를 보낸 후 아내와 두 어린 자녀를 만나러 돌아갈 수 있는 곳이었다. 매일 아침 우시에 일어나 어두컴컴한 방에서 아이들의 도시락을 준비했다. 그의 거친 손은 조심스럽게 계란 프라이와 약간의 채소를 넣어 밥을 싸주었는데 아이들이 학교에 갈 수 있도록 충분한 힘을 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해의 일은 국회의사당 전체, 긴 복도부터 정치인과 비서들의 사무실까지 모든 곳을 청소하는 것이었다. 매일 그는 낡은 청소 카트를 밀고 큰 문들을 지나다니며 구겨진 종이들을 줍고 우연히 또는 고의로 남겨진 발자국들을 닦아냈다.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보통 그를 지나치며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해는 신경 쓰지 않았다. 자신의 위치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단지 생계를 유지하고 집세와 아이들의 학비를 내고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아내의 약을 사기 위한 수단이었다. 하지만 모두가 해를 내버려 두지는 않았다. 권력 있는 여성 정치인인 민 부인은 해의 삶을 더욱 힘들게 만드는 사람 중 하나였다. 그녀의 작은 체구는 그녀의 날카로운 눈빛이나 명령조의 목소리에서 풍기는 위험을 감추지 못했다. 그녀의 사무실은 해가 카트를 밀고 들어갈 때마다 가장 두려워하는 곳이었다. 민 부인은 하루도 빠짐없이 그를 괴롭혔다. 이 종이들은 여기 왜 있는 거야? 청소는 어떻게 하는 거야? 아니면 이 일이 너무 힘든 건가? 해가 그녀의 사무실 청소를 시작한 첫날, 민 부인이 그에게 했던 말이었다. 어느 날 그녀는 심지어 일부러 커피를 책상 위에 쏟아 해가 청소하는 동안 그녀는 유유히 책상에 손을 얹고 구경했다. 해는 그저 묵묵히 고개를 숙이고 재빨리 얼룩을 닦았다. 그는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았다. 비록 마음속에는 불만의 불꽃이 일렁이기도 했지만 그는 스스로에게 참아야 한다. 그는 아직 내지 못한 고지서들과 매일 아침 학교에 가기 전 아이들의 기대에 찬 눈빛을 떠올렸다. 해의 하루는 날이 밝기 시작할 때부터 거리가 불빛으로 밝혀질 때까지 이어졌다. 그럼에도 매일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는 육체적인 피로보다 더 큰 정신적 피로를 느꼈다. 그것은 그가 하루 종일 견뎌내야 했던 경멸적인 시선과 모욕적인 말들 때문이었다. 그는 스스로에게 언제까지 이렇게 버틸 수 있을까라고 자문했다. 하지만 해는 쉽게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아무리 힘들어도 부지런히 견뎌내면 삶이 항상 어둡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희망이었다. 하지만 해는 운명의 밤이 다가오고 있고 그 밤이 그의 삶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뒤집어 놓을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그날 밤 달은 없었다.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구불구불한 거리 위 어둠을 비추었다. 해는 방금 일을 마치고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청소한 탓에 손이 여전히 욱신거렸다. 마지막 버스가 이미 지나가 버렸기에 그는 낡은 주택가로 이어지는 길을 따라 조용히 걸어갔다. 밤바람은 차가웠지만 해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걸으며 아직 내지 못한 고지서들, 낡아빠진 아이들의 책가방, 그리고 아직 사주지 못한 아내의 약을 생각했다. 갑자기 폭발음이 들려 해는 깜짝 놀랐다. 그는 고개를 돌려 방금 들은 소리의 근원지를 찾으려 했었다. 검은 연기 기둥이 멀지 않은 곳에서 피어오르고 있었고 매캐한 휘발유 냄새가 공기 중에 퍼지기 시작했다. 해의 심장이 쿵쾅거렸고
그의 다리는 본능적으로 연기가 나는 쪽으로 달려갔다. 현장에 도착하자 그는 도로 한가운데 갇힌 차 한 대가 앞부분부터 맹렬하게 불타고 있는 것을 보았다. 사나운 불길이 반짝이는 페인트를 핥으며 차 전체를 삼킬 듯 위협하고 있었다. 거기 누구 없어요. 해는 큰 소리로 외쳤지만 그때 그는 차창 뒤에 있는 사람 그림자를 발견했다. 한 여자가 공황 상태에 빠져 유리창을 두드리고 있었다. 해는 유리와 짙은 연기에 막혀 희미하게 들려오는 여자의 비명을 들을 수 있었다. 망설일 틈도 없이 그는 차로 달려가 문을 열려고 했지만 문은 굳게 잠겨 있었다. 해는 주변을 휙 둘러보았고 그의 시선이 길가에 있는 큰 돌멩이에 꽂혔다. 그는 돌을 집어들어 차창에 세게 내리쳤다. 두 번째 시도에 유리가 산산이 조각나며 날카로운 파편들이 비처럼 쏟아졌다. 해는 손을 뻗어 문잠을 열고 문을 활짝 열었다. 차 안의 여자는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며 스스로 안전벨트를 풀지 못하고 있었다. 해는 굽혀 뜨거운 열기를 무시하며 떨리는 손으로 재빨리 안전벨트를 풀었다. 그는 여자를 끌어당겨 차 밖으로 끌어냈고 바로 그 순간 불길이 좌석까지 번졌다. 차에서 나오자마자 두 사람은 도로 위로 쓰러졌다. 해는 여자를 끌어당겨 인도에 기대어 앉혔다. 그때서야 그는 그 여자가 바로 민 부인이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평소 깔끔하게 빗어넘긴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은 연기와 먼지로 뒤덮여 있었다. 그녀는 기침을 하며 공포에 질린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해는 숨을 헐떡이며 몸을 굽혔다. 괜찮으세요? 여기서 나가야 해요. 차가 언제 폭발할지 몰라요. 하지만 감사 인사 대신 민 부인은 고개를 들어 그를 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공포와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당신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그녀는 귀에 거슬리는 목소리로 소리치며 기침을 해댔다. 해가 대답하기도 전에 큰 폭발음이 들렸고 그들의 뒤에 있던 차는 거대한 불덩어리가 되어 밤하늘을 밝혔다. 폭발의 섬광이 해의 얼굴에 들이운 공포와 민 부인의 눈에 가득 찬 분노를 비추었다. 그 순간 해는 자신이 예상치 못한 상황에 휘말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몇 분 후 멀리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해는 일어서서 민 부인을 진정시키려 애썼다. 저는 그냥 돕고 싶었어요. 차에 갇혀 계셨잖아요. 하지만 그의 말은 민 부인의 차가운 목소리에 의해 잘라졌다. 당신이 뭘 했는지 알아?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당신이 내 차에 불을 질렀어. 그녀는 해를 가리키며 쉰 목소리로 소리쳤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가 가득했다. 해는 자신의 귀를 믿을 수 없었다. 아니에요. 하지만 모든 일은 너무 빨리 일어났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민 부인은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며 완전히 사실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했다. 해가 그녀를 차에 가두고 불을 질렀다는 것이다. 그녀의 상처와 그을린 모습은 그녀의 이야기를 더욱 설득력 있게 만들었다. 해는 필사적으로 설명하려 했지만 그의 말은 민 부인의 울음소리와 고발에 파묻혀버렸다. 한 경찰관이 다가와 심각한 표정으로 손을 뻗었다. 곧바로 해는 전 아무 짓도 안 했어요. 제 말을 믿어주세요라고 외쳤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 순식간에 그는 수갑이 채워진 채 땅바닥에 얼굴을 처박혔다. 그날 밤 해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경찰차에 앉아 혼란과 고통에 휩싸인 채 왜 하필 나일까? 누가 내 말을 믿어줄까? 라고 자문하는 것뿐이었다. 해는 비좁고 답답한 감방 안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다. 덜컹거리는 철창 소리와 감방문이 여닫히는 소리가 텅 빈 공간에 울려 퍼졌다.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과 퀴퀴한 공기는 그에게 낯설지 않았다. 그는 가난과 싸워온 삶 속에서 희망을 잃지 않으려 발버둥 쳤지만 현실은 그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 억울함과 절망감이 그의 마음을 짓눌렀다. 그는 차라리 그날 밤 불길 속으로 뛰어들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다. 하지만 그 순간
그의 본능은 주저없이 행동하게 만들었다. 그는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다고 믿었고 그 믿음은 후회로 변질되어 그를 괴롭혔다. 감옥에서의 시간은 더디게 흘러갔다. 해는 매일 아내와 아이들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들의 웃음소리, 따뜻한 손길, 그리고 그를 향한 믿음의 눈빛은 그에게 살아갈 힘을 주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을 볼 면목이 없다는 생각에 괴로워했다. 그는 가장으로서 가족을 지켜야 했지만 지금 그는 감옥에 갇힌 죄수일 뿐이었다. 그의 부재는 가족에게 어떤 고통을 안겨줄지 상상도 할 수 없었다. 변호사는 그의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저었다. 증거는 불충분했고 목격자는 오직 민부인뿐이었다. 권력 있는 정치인의 말에 반박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해는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지만 그의 말은 공허한 메아리처럼 흩어질 뿐이었다. 재판은 해에게 불리하게 진행되었다. 민 부인은 법정에서 눈물을 흘리며 해의 죄를 낱낱이 고발했다. 그녀의 연기는 완벽했고 배심원들은 그녀의 말에 쉽게 동요되었다. 해는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 안간힘을 썼지만 그의 노력은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는 마치 거대한 벽에 갇힌 듯 숨막히는 절망을 느꼈다. 결국 그는 방화 및 살인미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판사가 형량을 선고하는 순간 해의 세상은 무너져 내렸다. 그는 절망적인 눈빛으로 아내와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슬픔과 원망이 가득했다. 그저 침묵 속에서 눈물만 흘릴 뿐이었다. 그의 희망, 그의 꿈, 그의 삶은 모두 산산조각이 났다. 그의 미래는 어둠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그는 희미하게 빛나는 작은 희망의 불씨를 붙잡고 있었다. 언젠가 진실이 밝혀지고 그가 사랑하는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차갑고 적막한 감방. 그는 자신이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기억하지 못했다. 단지 현장을 떠난 후 모든 것이 마치 벗어날 수 없는 악몽처럼 펼쳐졌다는 것만 알고 있었다. 그는 필사적으로 상황을 설명하려 했지만 명부인의 차가운 시선과 비난의 말에 모든 변명은 차단되었다. 그자가 저를 차에 가두고는 고의로 불을 질러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녀의 날카로운 말은 마치 헤이의 심장에 날아와 밝히는 칼날 같았다. 방금 자신이 목숨을 구해준 사람이 이렇게 잔인하게 자신을 모함할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경찰서에서 헤이는 위험한 범죄자 취급을 받았다. 아무도 그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 감히 명부인 같은 사람을 건드리다가 헤이의 진술을 받아 적던 한 경찰관이 비웃으며 경멸스러운 말투로 말했다. 헤이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었지만 무력감이 가슴속에서 끓어올랐다. 저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를 구했어요. 제 말을 믿어주세요. 그러나 그의 말은 허공에 흩어지는 메아리처럼 편견에 가득 찬 시선에 의해 무시당했다. 곧바로 고의 살인 및 재물 손괴 혐의로 공식 기소가 이루어졌다. 자신이 구해준 명부인 때문에 남은 인생을 감옥에서 보내야 할 수도 있다니. 차가운 철제 의자에 웅크리고 앉아 헤이는 쇠창살 너머로 아내와 두 어린 자녀를 떠올렸다. 자신이 없으면 그들은 어떻게 될까? 집안의 유일한 생계수단인 자신이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게 되면 그들의 삶은 어떻게 될까? 수감 초기의 나날들은 헤이에게 가장 긴 시간이었다. 면회 오는 사람도 격려의 말도 희망의 빛도 없었다. 경찰은 그에게 음식과 물조차 주지 않아 굶주림과 갈증, 절망 속에 그를 방치했다. 두꺼운 감옥벽은 그를 짓누르는 듯했고 자유로운 세상의 맑은 공기는 멀고도 아득한 꿈처럼 느껴졌다. 매일 밤 딱딱한 침대에 누워 천장을 응시하던 헤이는 명부인의 눈빛을 떠올렸다. 감사는커녕 증오와 적개심만이 가득했던 그 눈빛. 왜 그녀는 이러는 걸까? 그녀의 목숨이 오만함과 이기심보다 가치 없단 말인가? 헤이가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바깥 세상은 변함없이 돌아갔다.
그러나 동료조차 아무도 해이를 변호하려 나서지 않았다. 명부인의 명성과 권력 앞에 모두가 침묵했다. 평소 해이에게 친절했던 사람들조차 그에게서 거리를 두고 연루되는 것을 두려워했다. 사건은 곧 언론의 중심이 되었다. 아직 확실한 증거는 없었지만 해이는 대중의 눈에 범죄자가 되었다. 비난의 말은 마치 망치처럼 그의 명예와 자존심을 산산조각냈다. 그러나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이 나타났다. 영상에는 불타는 차 안으로 뛰어들어 창문을 부수고 명부인을 구출하는 해이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는 목숨을 걸고 명부인을 구출하려 했었고 그 모습은 너무나도 명백했다. 그리고 영상에는 구출된 명부인이 경찰이 도착하기도 전에 해이를 고발하는 장면도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짧은 영상은 어둠 속 작은 불꽃처럼 진실을 밝히기 시작했다. 영상을 본 사람들은 의문을 제기했다. 저 사람이 명백히 그녀를 구했는데 왜 고발당한 거죠? 영상 댓글에는 명부인의 주장에 대한 분노와 의심이 가득했다. 사람들은 공정을 위한 정의라는 해시태그를 달아 영상을 공유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감방 안의 해이는 바깥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을 전혀 알지 못했다. 차갑고 좁은 감방에서 그는 여전히 절망에 잠겨 있었다. 그는 자신을 향한 분노의 물결,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거대한 파도가 몰려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차가운 감방 구석에 앉아있던 해이는 바깥 세상에서 불타오르는 분노의 불길을 전혀 알지 못했다. 그가 불타는 차에서 명부인을 구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은 SNS를 통해 엄속도로 퍼져나갔다. 이 영상은 그의 무죄를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일 뿐만 아니라 전례 없는 정의 구현의 도화선이 되었다. 처음 영상을 올린 사람은 우연히 현장을 목격한 한 대학생이었다. 그는 영상과 함께 "이게 사람을 죽이려는 사람의 행동으로 보이시나요? 라는 글을 남겼다. 영상은 단 몇 시간 만에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했다. 해이가 차유리를 깨고 명부인을 구하는 모습, 그리고 누명을 쓰고 당황하는 그의 표정은 대중의 공분을 샀다. SNS는 관련 게시글과 댓글로 넘쳐났다. 그는 영웅이다. 왜 체포된 거지? 이런 법 체계가 말이 되나? 그를 즉시 석방하라. 이건 명백한 불공정이다. 공정의료안정의 해시태그는 여러 플랫폼에서 순식간에 트렌드 검색어 상위권에 올랐다. 여론의 압박에 못 이겨 여러 언론사에서 사건을 조사하고 기사를 쓰기 시작했다. 사회운동가, 변호사, 인권단체들이 즉시 행동에 나섰다. 변호사들은 자세를 자원해서 해이를 변호했고 그의 석방과 진실 규명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 변호사가 기자회견에서 말했다. 이 사건은 우리 사법체계의 불공정함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우리는 무고한 사람이 거짓말의 희생양이 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경찰서 앞에는 수백 명의 시민이 모여 시위를 벌였다. 해이를 즉시 석방하라. 정의 없이는 평화도 없다. 우리는 진실의 편이다. 시위대는 도시 주민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다. 수백 명의 시민이 해이에게 정의를 이라고 외치는 장면을 취재하기 위해 기자들의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다. 거센 반발 속에서 탐사보도 기자들은 해이에게 심각한 혐의를 뒤씌운 명부인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관련 자료와 증인이 나타나면서 그녀의 과거에 대한 어두운 그림자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언론은 명부인이 과거에 개입했던 여러 소송사건, 특히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피고인 관련 사건에 대해 보도했다. 통계에 따르면 그녀의 판결은 종종 편파적이었고 유색인종과 저소득층 노동자에게 불리한 경향을 보였다. 심지어 그녀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가족과 친구에게 유리하게 사건을 무마했다는 소문도 돌았다. 쏟아지는 비난과 의혹 속에서 명부인은 결국 침묵을 깨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잔뜩 긴장한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헤이에게 사과했다. 자신의 행동이 두려움과 혼란에서 비롯된 충동적인 행동이었으며 헤이의 용감한 행동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중의 반응은 냉담했다. 이미 드러난 그녀의 과거 행적과 앞뒤가 맞지 않는 해명은 진정성 없는 변명으로 치부되었다. 검찰은 증거 조작 및 위증 교사 혐의로 명부인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고 법원은 헤이를 즉시 석방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오랜 시간 어둠 속에 갇혀있던 헤이는 마침내 자유의 몸이 되었다. 감옥 문을 나서는 순간 그는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가족과 친구 그리고 수많은 지지자들을 보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그들은 헤이를 둘러싸고 환호하며 그의 용기와 정의를 칭송했다. 헤이의 이야기는 사회 전반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그의 사건을 계기로 사법체계의 불공정함과 권력 남용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졌고 정치권에서는 사법개혁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언론은 헤이를 진정한 영웅으로 칭송했고 그의 용감한 행동은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었다. 헤이는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갔다. 그는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동료들과 다시 일터로 복귀했다. 그의 삶은 이전과 같았지만 그의 내면은 더욱 강해졌고 정의에 대한 그의 신념은 더욱 굳건해졌다. 비록 힘든 시간을 겪었지만 그는 결코 희망을 잃지 않았고 결국 진실은 승리한다는 것을 몸소 증명했다. 그리고 그가 쏘아 올린 작은 정의의 불꽃은 사회 전체를 밝히는 큰 횃불이 되었다. 이러한 사실들은 여론을 더욱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주요 언론사들은 밤인과 사법 시스템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를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권력의 상징이었던 밤잉의 명성은 이제 위기에 처했습니다. 분노의 물결이 터진 지 3일 후 하이는 간방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있다가 문이 열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한 경찰관이 들어왔는데 표정은 여전히 엄격했지만 이전처럼 차갑지는 않았습니다. 하이 씨, 석방입니다. 하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희망의 빛이 스쳤지만 동시에 막막함도 가득했습니다. 그는 감방에서 끌려나와 긴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밝은 복도의 불빛 아래 그의 초라한 손이 더욱 두드러져 보였습니다. 정문을 나서는 순간 그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얼어붙을 뻔했습니다. 그들이 그를 보자마자 박수를 치고 그의 이름을 외쳤습니다. 플래카드, 카메라 플래시, 그리고 결의에 찬 얼굴들이 마치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한 변호사가 다가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이 씨, 안녕하세요. 저는 당신의 변호사입니다. 당신은 비디오 증거와 여론의 압력 덕분에 오늘 석방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당신을 위해 정의를 되찾을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하이는 군중 속에 서서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이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석방된 후 밤잉을 처벌해야 한다는 요구가 더욱 거세졌습니다. 인권 단체들은 사법 시스템의 개혁을 촉구하며 하이의 사건은 약자들이 권력 남용에 시달리는 수많은 사례 중 하나일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시위는 하이가 살던 도시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곳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개인적인 사건에서 시작된 하이의 이야기는 진실, 정의, 그리고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한 투쟁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작고 허름한 단칸방에서 하이는 가족과 함께 아내와 두 아이를 껴안았습니다. 그는 앞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것을 알았지만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사회가 그를 위해 일어섰고 그는 자신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버려진 모든 약자들을 위해 계속 싸워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해시태그 정의를 위한 투쟁 하이를 지지합니다. 도시 전체가 마지막 재판 날 모든 시선이
법정으로 향할 그날을 숨죽여 기다렸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하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정의, 진실, 그리고 권력 남용에 맞서는 국가적 상징이 되었습니다. 하이는 침착하지만 단호한 모습으로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그의 곁에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온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법정은 기자들, 사회운동가들, 그리고 그를 지지하는 일반 시민들로 가득 찼습니다. 법정 밖에서는 수백 명의 시위대가 하이에게 정의를 그리고 바밍을 처벌하라라는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하이 맞은편에는 긴장한 얼굴로 평소의 오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는 바밍이 앉아 있었습니다. 여론의 압박, 조사, 그리고 명백한 증거들 앞에서 그녀는 더 이상 예전처럼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재판은 하이의 변호사가 사건의 전말을 발표하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하이가 바밍을 구하는 장면이 담긴 비디오부터 바밍의 허위 고소에 대한 증거까지 모든 것이 제시되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상영된 비디오는 법정을 침묵에 잠기게 했습니다.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 차 유리를 깨고 바밍을 구출하는 하이의 모습은 바밍에게 무언의 고발이었습니다. 그 후 목격자들이 차례로 증인석에 섰습니다. 과거에 바밍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던 새로운 증인들도 나타나 자신들의 경험을 증언했습니다. 그들은 바밍이 사리사욕을 위해 권력을 남용하고 약자들을 억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의 클라이맥스는 하이의 증언이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차분하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로 운명의 그날 밤에 일어났던 모든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이는 미사여구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담백했지만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는 법정을 침묵에 잠기게 하는 말로 증언을 마쳤습니다. 저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저는 그녀를 구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저는 증오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정의는 거짓 위에 세워질 수 없습니다. 몇 시간의 논쟁 끝에 판사는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정 안은 숨죽인 듯 고요했습니다. 모든 증거와 증언을 검토한 결과 법원은 피고인 하이에게 무죄를 선고합니다. 반대로 원고 바밍은 권력 남용과 사리사욕을 은폐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허위 고소를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바밍은 무고, 위증, 권력 남용 혐의로 기소될 것입니다. 판결이 내려지자 법정은 박수와 환호로 가득 찼습니다. 밖에서는 기쁨에 휩싸인 시위대의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한때 범죄자로 여겨졌던 하이는 마침내 법과 사회 앞에서 정의를 되찾았습니다. 이 판결로 바밍의 경력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추가 조사를 통해 그녀의 과거 판결에서도 수많은 권력 남용과 불법 행위가 드러났습니다. 그녀의 편파적인 판결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위해 여러 사건이 재심되었습니다. 여론은 바밍을 법조계의 권력 남용을 상징하는 인물로 낙인 찍었습니다. 재판 후 그녀는 감옥에 가게 되었고 모든 명성과 권력을 잃었습니다. 무죄를 선고받은 하이는 가족과 함께 평범한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무명의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권력 남용에 시달리거나 무시당하거나 사회의 어둠 속에 버려진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여러 사회 단체들이 그에게 정의와 법률 개혁을 위한 활동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겸손하고 수줍음이 많았던 하이지만 그는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가 더 이상 자신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더 큰 투쟁의 일부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이는 자신의 목소리를 통해 법체계의 변화를 촉구하고 자신을 보호할 힘이 없는 약자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소박하고 조용한 성격이었지만 그는 더 이상 불의에 쉽게 굴복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이의 이야기는 광범위한 법률 개혁 운동의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인권단체와 정부는 공직자와 판사의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해
더욱 엄격한 감시 제도를 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이의 고향에는 그의 이야기에서 영감을 받아 모두를 위한 정의라는 단체가 설립되었습니다. 이 단체는 사회적 불의에 시달리는 사람들, 특히 가난한 노동자들에게 무료 법률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하이는 지역사회의 도움으로 약간 개조된 임대 아파트의 작은 발코니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지평선을 바라보며 가슴에 희망을 가득 채웠습니다. 앞으로 삶은 여전히 힘들겠지만 이제 그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띤 채 하이는 아내와 두 아이가 함께 웃고 떠드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오늘부터 자신의 이야기가 정의는 느리지만 진실이 밝혀지면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메시지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달이 뜨고 계절이 바뀌어도 하이의 삶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는 예전처럼 청소부 일을 하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불의에 침묵하는 소극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사회의 부조리에 맞서 싸우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모두를 위한 정의단체는 날이 갈수록 성장했습니다. 하이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변호사, 사회운동가,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힘없는 사람들을 돕는 활동을 펼쳤습니다. 그들은 부당하게 해고된 노동자, 임금 체불을 당한 건설 노동자, 그리고 권력 남용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위해 법률 상담과 소송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하이는 단체의 상징적인 존재로서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어느 날 하이는 한 대학교에서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학생들 앞에 선 그는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불길 속에서 바밍을 구했던 순간의 긴박함,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의 절망, 그리고 진실이 밝혀지고 정의가 실현되었을 때의 기쁨을 생생하게 전달했습니다. 그는 학생들에게 세상에는 아직도 많은 불의가 존재하지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싸운다면 정의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강연은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았고 많은 학생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하이의 두 아이들은 아버지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처럼 정의로운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했고 딸은 아버지의 이야기를 그림책으로 만들어 세상에 알리겠다고 했습니다. 하이의 아내는 남편의 곁을 묵묵히 지키며 그를 응원했습니다. 그녀는 당신은 진정한 영웅이에요 라고 말하며 하이에게 따뜻한 미소를 보냈습니다. 하이는 모두를 위한 정의 단체와 함께 꾸준히 활동하며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정부는 부패한 공직자들을 처벌하고 사법 시스템을 개혁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이의 사건은 사회 전반에 걸쳐 정의와 공정성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수년 후 하이는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모두를 위한 정의단체의 고문으로 활동하며 젊은 세대에게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전수했습니다. 그는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책과 영화로 만들어져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세대를 넘어 전해지는 불멸의 유산이 되었습니다. 하이는 비록 평범한 청소부였지만 그의 용기와 정의로움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이 되었습니다.